1701년 음력 10월 초열흘 창경궁 취선당. 한 여인이 사약사발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민씨가 명이 짧아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훗날 세자에게 살기를 바라느냐. 같은 시각 국문 앞에는 14살 세자가 거적을 깔고 엎드려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죽게 해달라며 울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의 명은 끝내 거두어지지 않았다. 사약은 그의 어머니의 입에 들이부어졌다. 그날 밤 한 사람의 죽음은 끝났지만 또 한 사람의 정신은 거기서부터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저주가 되어 그 아들의 평생을 따라다녔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중인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 궁녀로 입궁했고 조선왕조 518년 역사상 단 한 번뿐인 일개 출신 중전이 된 여인이다. 우리는 그녀를 흔히 장희빈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한다. 질투의 눈먼 악녀, 인현 앙후를 저주해 죽인 요녀, 마지막 순간까지 세자의 음낭을 잡아뜯었다는 발광의 화신.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이 아니라 작자 미상의 야사 인현왕후전에서 나온 이미지다. 오늘 우리는 통설을 따라 그녀의 5해 영광과 7회 침묵, 그리고 마지막 한 사발의 사야까지 따라가 본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게 된다. 정말 빌런은 누구였는가?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장옥정의 집안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 친가는 한어 역관, 외가는 외어 역관을 배출한 집안. 당숙 장현은 역관의 수장으로 중국 무역에서 거부를 일군 인물이었다. 종이품 자원대부 훗날 숙록대부까지 올라 사대부들이 견제할 만큼 부유했다. 그러나 신부는 어디까지나 중인이었다. 사대부 가문의 딸이 아닌 그녀가 왕의 여자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 궁녀로 입궁하는 것뿐이었다. 숙종보다 2살 연상이었던 옥정은 이른 나이에 궁에 들어가 임금의 눈에 들었다. 그러나 명성 대비 곧 숙종의 어머니가 그녀를 가차없이 궁 밖으로 내쳤다. 후궁의 자질이 못 된다는 이유였다. 사가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분명하다. 뜻밖에도 인현왕후 민씨였다. 임금의 은총을 입은 궁인이 오랫동안 민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지극히 미안하니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인현왕후가 직접 숙종에게 올린 이 한 줄의 청, 그것이 모든 비극의 문을 열었다. 명성대비가 세상을 떠난 직후의 일이었다. 더 이상 그녀를 막을 사람은 궁 안에 없었다. 1688년 10월 장옥정이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숙종이 그토록 기다리던 첫 아들이었다. 인현왕후는 그때 23살, 적자를 낳을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런데도 숙종은 갓 100일도 되지 않은 이 아이를 원자로 책봉한다. 서인의 거두 송시열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자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 칼을 휘둘렀다. 서인을 일거에 숙청하고 송시열에게는 사약을 내렸다. 기사 황국이다. 인현왕후는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났고 그로부터 단 나흘 만에 장옥정이 중전 자리에 올랐다. 조선왕조 518년 일개 출신이 후궁도 아닌 국모가 된 것은 그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영광은 짧았다. 5년 뒤 1694년 갑술환국, 숙종은 다시 남인을 쳐내고 서인을 불러들였다. 인현왕후는 중전 자리로 돌아왔고 장옥정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어 후궁으로 떨어졌다. 7살이 된 세자의 법적 어머니도 친모인 그녀에서 인현왕후로 바뀌었다. 한 여인이 5해 동안 누린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정변으로 사라졌다. 강등된 그날부터 죽기 전까지의 7해 동안 장희빈은 단 한 번도 중전 인현왕후에게 문안을 가지 않았다. 숙종 역시 단 한 번도 그녀의 처소를 찾지 않았다고 실록은 전한다. 한궁 안에 살면서 7회를 서로 외면한 침묵의 시간. 그 사이 새로운 여인이 임금의 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현왕후의 처소에 무수리로 배속됐다 전해지는 숙빈 최씨. 숙종보다 9살이나 어렸다. 야사에 따르면 숙빈 최씨가 임신을 한 어느 날 장희빈이 그녀를 찾아가 마구 때리고 항아리에 가두기까지 했다고 전한다. 다만 이는 야사의 기록일 뿐 정사에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렀다. 1701년 음력 8월 인현왕후가 창경궁 경춘전에서 35의 나이에 숨을 거둔다. 폐위 시절 사계서 시달린 몸이 끝내 회복되지 못했다. 공식 사에는 병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 장희빈의 처소 취선당 병풍 뒤에서 신당이 발견된다. 그 안에는 화살이 꿰뚫린 인현왕후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장희빈 측은 어린 세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차린 신당일 뿐이라 변명했지만 고문을 받은 궁인들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저주로 굳어져 갔다. 그리고 이 신당의 존재를 임금에게 직접 고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숙빈 최 씨였다고 전한다. 일곱 해의 침묵은 그렇게 깨졌다. 한 여인의 죽음으로 숙종의 명은 단호했다. 자진하라, 사약이다. 신하들과 세자가 거듭 만류했지만 숙종은 명을 거두지 않았다. 14살 세자는 궁문 앞에 거적을 깔고 엎드려 울며 호소했다. 신의 어머니가 그릇된 일을 하는데 신이 알지 못할 리 없으니 함께 죽기를 청합니다. 어린 세자의 동반 자결 청원이었다. 임금의 답은 없었다. 사약이 들이부어진 뒤 숙종이 세자를 두고 한 말이 실록에 남아있다. 세자가 조금이라도 주상의 뜻에 어긋나면 문득 장 씨의 이름을 들먹이며 누구의 자식인데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하면서 반드시 성난 목소리로 어미를 꾸짖었다. 자기 손으로 어머니를 죽이고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들을 모욕했다. 사학자 심용화는 말한다.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장희빈이 한 일은 임금의 사랑을 받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 두 가지뿐이라고. 나머지는 숙종의 감정적 충동과 자신의 연애사를 정치에 엮어 정권 교체에 이용한 결과라고. 인현왕후 폐해위 교지에는 있는 죄 없는 죄를 끌어다 붙였지만 장희빈을 강등할 때의 교지에는 왕비로서의 흠은 단 한 줄도 적히지 않았다. 태양이 둘일 수 없듯 달도 둘일 수 없기에 원래의 자리로 돌린다. 오직 그 한 줄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잔향이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던 그 밤, 14살 세자의 정신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야세는 그가 벽을 마주보고 혼자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와 대화를 했다고 한밤중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고 적혀 있다. 그는 30살이 될 때까지 세자 자리에 있었다. 조선왕조 사상 최장 기록이다. 33살에 즉위했지만 노론에 둘러싸인 허수아비였고 재위 4년 만에 후사도 없이 요절했다. 그가 바로 경종이다. 즉위 직후 한 유생이 상소를 올렸다. 장희빈의 작호를 회복해 어머니의 신원을 회복해달라. 유생의 이름은 조중우. 노론은 즉각 규탄했다. 선왕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무슨 짓이냐. 경종은 자신을 위해 상소를 올린 그 유생조차 끝내 보호하지 못했다. 조중우는 유배를 가는 도중 목숨을 잃었다. 임금이 되었으나 어머니의 이름조차 마음대로 부르지 못한 아들의 자리. 그것이 사약 한 사발이 남긴 진짜 형벌이었다. 한편 숙종은 장희빈의 죽음을 부른 숙빈 최 씨조차 끝내 곁에 두지 않았다. 고변에 공을 세웠으나 임금이 그 행위를 괘씸히 여겼고 결국 별궁인 이형웅으로 내보냈다 전한다. 다만 숙빈 최 씨의 아들은 살아남았다. 훗날 영조다. 형 경종을 둘러싼 의문의 죽음, 그리고 친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그 임금. 누군가는 말한다. 숙종에서 영조로 이어진 그 성정이 결국 정조의 시대까지 잔향처럼 흘러갔다고. 장희빈은 정말 악녀였을까? 우리가 아는 그녀의 만행 대부분은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이 아니라 작자미상의 인현왕후전에서 비롯됐다. 숙종실록조차 서인과 노론 주도로 편찬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능력으로 일어선 한 여인이 능력만으로 닿을 수 없었던 중전의 자리를 임금의 사랑으로 잠시 가졌다가 그 사랑이 식는 순간 모든 죄를 떠안고 사라졌다. 그녀의 무덤 대빈묘는 지금도 경기도 어느 산자락에 외롭게 남아있다. 인동장 씨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드라마가 만든 장희빈의 이미지에 사죄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사약을 받기 한 달 전 같은 궁 안에서 먼저 숨을 거둔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손이자 5해 동안 그녀의 자리를 빼앗겼던 사람. 폐위의 굴욕과 보기의 영광을 모두 거친 조선의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 인현왕후 민씨다. 같은 임금, 같은 사건, 정반대의 자리,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